정확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신체 기관이나 질환은 특성에 따라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중 우리 몸속 장기 중 가장 큰 기관인 간은 80%가 망가져도 증상이 없는 탓에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간에서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높은 발병률과 낮은 생존율로 유명한 간암의 진단과 치료입니다. 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해외여행객의 경우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고 면역이 없는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최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해외여행과 건강입니다. 간암은 전 세계적으로 6번째, 국내에서는 7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간암 신규 환자는 15,15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9.6명으로 전체 암 중 6.1%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생존율은 다릅니다. 간암의 최근 5년간 상대 생존율은 38.7%로 주요 다빈도암 중 폐암 36.8%와 함께 가장 낮습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암 사망률은 폐암에 이어 전체 2위로 사망률이 높은 편입니다. 일단 간암 환자는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는데요. 5년 생존율이 30% 내외밖에 안 되는데 이는 증상이 없어서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간암은 대부분 간경화 환자에서 생기고 수술적 치료를 해도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강하지 못한 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서 재발이 흔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정도로 기능이 80% 이상 저하될 때까지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암은 최초 치료 시작 시 이미 암세포가 그 장기의 다른 부위로 전이돼 있지만 크기가 너무 작아서 발견되지 않다가 그 이후 전이가 진단될 수 있는데 간암에서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간암은 검진에서 발견되거나 다른 이유로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했을 때 우연히 발견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있어서 내원한 경우는 이미 암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증상 중에 우상부포통증은 종양이 간을 둘러싸고 있는 외막을 팽창시켜서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윗배의 종양이 밖에서 만져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변이 노래지거나 눈에 흰자위가 노랗게 보이는 황달 증상은 간암 말기 상태 또는 간암에 상관없이 간경화가 진행되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간암이 파열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배 안에 피가 차서 복부 팽만이 있거나 심한 복통이 발생합니다. 담관 상피암종과 함께 간암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세포 암종은 직접 조직을 떼어내는 생검을 통해 큰 위험 없이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간세포 암종이 간경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간 기능 저하에 따른 출혈, 복수 등으로 인한 검사의 어려움, 암종 전파의 위험성, 종양 표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제로 종양 생검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공당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40세 이상의 간경변증 환자나 B형, C형 간염 환자들은 간암 발생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나 혈액 검사로 선별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을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는 알파테아 단백이라는 종양 표지자 검사가 있는데 간암에서 이 물질이 나오게 되고 그 농도를 혈액 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초음파에서 1cm 이상의 종괴가 관찰되면 확진 검사로 CT와 MRI를 시행하게 됩니다. 간암은 특징적인 CT나 MRI와 같은 영상 소견으로 95% 정도 진단이 가능하고 별다른 조직 검사 없이 확진할 수 있습니다. 대한간학회에서 사용하는 간암의 병기는 종양의 크기, 종양의 림프샘 혹은 혈관 침범 여부,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또한 환자의 간 기능 상태와 운동 가능 상태 등을 고려해 5단계 병기로 구분하는 바르셀로나 병기법도 있는데 병기나 간경변의 유무에 따라 치료법이 결정됩니다.
수술은 간암 덩어리를 남기지 않고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수술 후 간 기능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암에서의 수술적 치료는 간암의 정도, 즉 크기, 개수, 담도, 혈관 침범 정도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가능하다면 종양이 크더라도 수술적 절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고 3개 이하의 다발성 간암일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담도나 혈관을 침범한 간암이더라도 동반 절제가 가능하다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간암 수술은 간 기능이 보존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절제 여부와 범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간이식은 다른 치료에 비해 5년 생존율은 물론 10년, 20년 생존율 역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간이식은 2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뇌사자의 간을 통째로 옮겨 붙이는 뇌사자 간이식, 두 번째는 살아있는 사람, 즉 공여자의 간을 일부 절제해 이식하는 생체 부분간 이식입니다. 뇌사자 기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국내는 아직 뇌사자 기증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생체 이식을 더 많이 시행하는데요. 특히 간암의 경우 뇌사자의 간 기증을 받기가 더 힘듭니다. 생체 간 이식은 간 공여자의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건강한 간을 제공하는 간 공여자의 수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배에 구멍 몇 개만 뚫고 수술을 진행하는 복강경 수술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식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 간암에서는 이식 후 5년 생존율이 80%에 가깝게 성적이 좋지만 진행된 암일 경우에는 아직 예후가 좋지 못합니다. 간이식 수술 시에 혈관 문합과 담도 문합을 하기 때문에 이에 연관된 각각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는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돼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약제의 장기 복용에 따른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의 진행 정도와 상황에 따라 수술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암의 치료에는 수술 이외에도 경동맥 화학 색전술, 고주파 열치료, 항암 약물요법, 방사선 치료와 같은 다양한 비수술적인 방법들이 있으며 간 기능을 보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암을 제어함으로써 생존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간 절제술 후 5년 재발률은 50%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치료 후 5년이 지나고 나서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간암은 대부분 간경변증 환자에서 생기고 수술적 치료를 해도 건강하지 못한 간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재발이 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 간암 진단 후 면역력을 높이려는 목표로 여러 가지 보조식품이나 생약제를 섭취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는 간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민간요법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간에 손상을 줘 간 기능을 떨어뜨리므로 향후 필요한 치료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단백질과 비타민의 적절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간암 환자에서의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맵기 한 공기당 육류나 생선 100g 정도입니다. 식단을 짜실 때 고탄수화물과 고지방 식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간암 환자들, 특히 간경화 환자들은 음주나 흡연은 당연히 피해야 하고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은 간에 무리가 되니까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한번 진단받았던 분들은 재발이 잘 되니까 꼭 까먹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간 수치가 정상이어도 간암일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조기 간암 환자들은 간 수치가 정상에 가깝습니다. 종양이 너무 크거나 병기가 진행되었을 때 또는 간암과 관계없이 간경화가 악화될 경우에는 간 수치가 올라갈 수는 있죠.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간암 환자는 고기와 같은 고단백 식품은 제한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적당한 단백질 섭취는 꼭 필요합니다. 다만
간암과 관계없이 간경화가 심한 환자는 다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에 의식이 나빠지거나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간성 뇌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만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의 경우 6개월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암 발생 고위험군은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증 환자인데요. 고위험군에 속한 경우 검진 비용은 무료 또는 10%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는데 자신이 검진 대상자인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현재 만성 간염의 치료, 즉 B형, C형 간염의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잘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잘 다니셔야 합니다. 바이러스 간염이 없는 분들은 음주나 흡연을 삼가하고 또 적절한 운동과 효과적인 식단으로 체중 관리를 잘 하셔야 지방간에 의한 간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